SS증권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온이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이렇게 10월이 되면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정말 많은데요. 또 그만큼 기대되는 시즌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상 시즌인데요. 노벨상이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13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인데요. 지금까지 113년 동안 이어져 온 노벨상 수상자는 무려 817명이나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 그들이 받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고 있는데요. 이번 수상자들 또한 그들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를 받게 되는데, 그들의 역량 또한 우리 세상에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화요일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으로 힐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클래식의 세계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에스파냐의 작곡가입니다. 3세 때 시력을 잃으면서 맹인이 되어서 색채 세계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에 음악 세계에 더욱 접근해서 밀착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비상한 관심과 정열을 갖게 됐습니다. 대체로 신고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고 민속적인 색채의 훌륭한 관현악 편성과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선율을 결합시킨 호아킨 로드리고에 대해 오늘 첫 시간 알아봅니다. 네, 로드리고는요, 파리로 유학해서 폴 디카의 제자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작곡법을 배우게 되고요. 엠마누엘 부인과 피로 교수로부터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1940년 작곡해서 바르셀로나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랑후에주 협주곡. 이 초연이 끝나고 난 뒤에 에스파냐 내란 이후에 스페인의 대표적인 작곡가가 되게 됩니다. 네, 그의 곡은요, 신고전주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고요. 또 민속적인 색채에 훌륭한 관현악 편성, 그리고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선율을 결합시킨 것이 그의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1년 에스파냐 국왕이죠. 후안 카를로스로부터 에스파냐 음악 발전에 미친 혁혁한 공로를 인정을 받으면서 그는 아랑후에즈 정원의 후작 칭호를 하사받게 됩니다. 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아랑후에즈 협주곡은요,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인데요. 이 악장 아다지오는 홈파이프와 기타의 환상적인 조화를 갖춘 20세기의 고전음악의 최고의 걸작 중의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악장은 나중에 스페인의 재즈 편곡자죠, 길 에반스에 의해서 개작이 되는데요. 로드리고는 이 곡을 니카노누 자발레타의 요청에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편곡을 했고, 또 편곡한 이 곡은 자발레타에게 헌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1954년 안드레고 세고비아에서 에게 어떤 신사를 위한 환상곡의 작곡을 헌정하게 되는데요. 또 그는 내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을 작곡해서 셀레도니 로메로와 그의 세 아들에게 헌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드리고의 작품 중 어느 것도 아랑후에즈 협주곡과 어떤 신사를 위한 환상곡의 인기와 그 성공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두 작품은 매우 자주 연주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마음의 눈으로 음악을 작곡한 호아킨 로드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로드리고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아랑후에즈의 협주곡과 그리고 어떤 신사의 환상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드리고의 최초의 작품은요, 1923년에 작곡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에스파냐의 대표적인 기타 협주곡으로 유명세를 탄 아랑후에즈 협주곡은 그가 에스파냐로 돌아온 1939년 직전에 작곡이 됐습니다. 1940년 바르셀로나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요, 로드리고는 에스파냐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인정받게 되고 그 재능을 인정받게 되는 곡이기도 합니다. 스카를라티부터 스트라빈스키에 이르는 많은 음악의 거장들이요, 알베니스와 파야의 국민주의, 또 전통 무어의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의 형태의 영향을 수용했던 이 로드리고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 퓨전 음악의 원리를 반세기에 앞서 이해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에 따르면 이 협주곡은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는 두 개의 주제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강력하고 빛을 발하는 리듬에 영혼과 활기를 불어넣은 전형적인 스페인풍의 악장이고요. 2악장 아다지오는 오케스트라의 솔로 악기들이라고 하는 잉글리시 호른, 또 바순, 오보에, 호른과 대화를 표현한 것으로 그 애수에 찬 주제의 선율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3악장 알레그로는요, 시골의 무곡을 표현한 것으로 로코코풍의 간결한 형식미를 바탕으로 우아한 흥겨움과 조화로움이 펼쳐지는 그런 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협주곡에서 가장 유명한 악장이 바로 2악장인데요. 이 2악장에 대한 영감이 많이 밝혀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1937년 이 게르니카가 폭격을 맞은 것에 대한 애국적인 감상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986년 그의 아내가 서술한 출판한 로드리고의 자서전에 따르면요, 이 아랑후에즈 협주곡은 그들이 행복했던 신혼여행과 첫 번째 임신의 실패에 대한 슬픔, 유산으로 생명이 위독해진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담아낸 그런 작품이라고 기술한 바 있는데요. 네, 그럼 기타를 배우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연주하고 있죠. 바로 아랑후에즈의 협주곡 2악장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의 영감을 알고 난 뒤에 이렇게 곡을 들으니까요. 그의 아내를 향한 감정이 선율에 잘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어떤 신사를 위한 환상곡입니다. 이 곡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에 또 존경받는 안드레스 세고비아로부터 의뢰를 받아서요. 1954년에 완성이 됐고 또 그에게 헌정이 됐다고 합니다. 초연은 1958년 3월 5일 엔리코 호르다가 지휘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반주와 세고비아의 기타 연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작품을 작곡하기 전에 작곡가가 명성을 안겨준 1939년작 아랑호에즈 협주곡을 세고비아 자신에게 헌정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던 그는 그를 달래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곡이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 명시된 신사는요, 세고비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17세기 에스파냐의 기타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가스파르 산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네,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이 협주곡품의 기타 환상곡은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흥한 신고전주의 스타일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네, 악장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요. 1악장, 이 비아노와 리체르카는요. 전원을 뜻하는 비안시코풍의 스페인 가곡을 뜻하는 비아노 멜로디가 짧은 오케스트라 총주에 의해서 제시되고 솔로 기타가 이를 반복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악장입니다. 그리고 2악장, 이 에스파뇰레타와 나폴리 기사의 팡파레, 이 환상곡 가운데 가장 길이가 긴 악장인데요.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스페인의 옛 무곡인 에스파뇰레타로서 시칠리아노를 연상시키는 그런 트리오 형식을 갖췄다고 할 수 있죠. 네, 다음은 3악장입니다. 도끼의 춤인데요. 에너지감이 넘치는 근육질적이고 또 흥겨운 리듬이 배어있는 짧은 무곡으로 이 전체 환상곡 가운데 9분열을 2악장, 5분열을 4악장에 주어지는 일종의 인터루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4악장은 까나리오입니다.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 자치주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비롯한 멜로디를 차용해서 무곡 악장으로서 주저기는 새소리와 꽃향기를 머금은 싱그러운 바닷바람을 연상시키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귀인의 환상곡이라고 하죠. 이 귀인을 위한 환상곡이라고도 불리는 어떤 신사를 위한 환상곡 1악장 함께 들으시면서 로드리고와 그의 유명한 곡 2곡 아랑호에즈의 협주곡 그리고 어떤 신사를 위한 환상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악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쯤은 알려드려야겠죠. 두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로 이슈가 됐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요, 주력 제품이 전자 부문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신규 음악 스트리밍 사업으로 음악업계에 큰 타격을 준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종목번호 005903입니다. 930입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TV를 비롯해서 모니터, 에어컨 등을 생산 판매하는 C 사업과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IM 사업의 DMC 부문, 그리고 반도체 LCD를 생산 판매하는 DS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과 해외 9개 총괄 생산 판매하는 161개의 종속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글로벌 IT 업체인데요. 본사는 수원 사업을 비롯해서 구미, 기흥, 화성, 천안, 그리고 탕정과 광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외는 미주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자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부문과 반도체 부문 판매 감소가 소익성 저하의 원인으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점유율 증가를 위해서 삼성 스마트폰 전용으로 음악을 무료로 감상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를 갤럭시 노트 4와 함께 출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이 삼성전자의 음원 시장 진출에 좋은 영향을 받는 기업이 있는데요. 장기간 이 실적 악화에 시달렸던 기업이지만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기업입니다. 네, 바로 소리바다인데요. 소리바다 종목번호 053110입니다. 소리바다는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 그리고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입니다. 소리바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기타 유료 콘텐츠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음원 시장 점유율은 방문자 수 기준 멜론과 엠넷, 벅스에 의해서 업계 4위 수준입니다. 기독교 음원 사이트인 CCM 스카이, 스마트폰 게임 개발 사업인 소리바다 게임즈 등 9개의 종속 회사를 현재 보유 중에 있고요. 앞으로 정부의 음원 가격 인상 추진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음원 서비스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 삼성전자와 소리바다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재미를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여행 잡지죠. 트래블러에서 매년 주관하는 사진 콘테스트의 올해 수상작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술품들이 수상을 했는지 함께 영상으로 감상하시죠.
네, 영화 인투 더 스톰을 연상시키는 사진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역시 이 사진이 그림인지 사진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잘 담아내는데요. 우리가 빛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 사물도 달라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들이 봤던 세상은 오히려 사진에 나온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네요.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밤의 낮 기온차가 많이 크니까요. 일교차가 크니까요. 감기와 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